안녕하세요. 심희진의 체크체크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한미 간의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 소식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SMR 등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참여를 확대합니다. 또 미국으로부터 연간 330만 톤의 LNG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 MOU 4건이 체결이 됐습니다. 먼저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의 엑스에너지, 아마존 웹서비스와 SMR의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에 관한 4자 간 MOU에 서명을 했습니다. MOU에는 아마존 웹서비스 셰넌 켈로그 부사장, 엑스에너지 클레이쉘 최고 경영자, 황주호 황수원 사장, 박지원 부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여를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4개사는 아마존 웹서비스가 약 7억 달러를 투자한 5기가와트 규모 SMR 상용화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엑스에너지의 80메가와트급 SMR 64기에 해당하며 2039년까지 아마존 웹서비스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3년 엑스에너지에 지분을 투자해서 핵심 기자재 공급사로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미국 민간 에너지 개발 사업자 페르미 아메리카는 미국 텍사스주에 추진 중인 AI 캠퍼스 프로젝트에 공급할 대형 원전과 SMR 기자재와 관련해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MOU를 맺었습니다. 페르미 아메리카는 차세대 AI 구현의 필수인 기가와트급 전력망 구축을 선도하는 에너지 업체로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 릭 페리가 공동 설립자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주 아마릴로 외곽 약 2,335만 제곱미터 부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전력망 캠퍼스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페르미 아메리카는 이곳에 AP1000 대형 원전 4기, SMR, 또 가스 복합 화력, 태양광 및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결합한 11기가와트 규모의 독립형 전력 공급 인프라와 이를 연계할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의 단계적인 구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페르미 아메리카는 지난달 31일 현대건설과 이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조달 시공 계약 추진 등에 협력하는 내용의 MOU를 맺었습니다. 이날 한수원과 삼성물산도 이 페르미 아메리카와 AI 캠퍼스 프로젝트의 건설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미국의 핵연료 및 서비스 공급사인 센트루스와 우라늄 농축 투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및 농축 우라늄 공급 물량 확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한수원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 센트루스의 농축 설비 구축에 공동 투자할 계획인데요. 3사는 미국 내 착공 예정인 신규 원심 분리기 공장에 대한 국내 공동 투자를 추진하고 농축 사업 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한수원은 또 센트루스와 올해 2월에 맺은 농축 우라늄 공급 계약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센트루스는 미국의 원자력 안전위원회로 차세대 원전과 SMR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생산 허가를 획득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은 원전 건설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토대로 향후 미국 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부응해 진행되는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원전 운영에 필요한 원료인 농축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트라피구라 등 공급 업체들과 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를 통해 가스공사는 2028년부터 약 10년간 연간 약 330만 톤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기 물량은 쉐니에르가 운영하는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를 포함한 LNG 프로젝트들을 기반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가스공사는 이번 계약은 과거 중동 지역에 편중됐던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자 소식인데요. 삼성전자 하반기 성장 가속화 전망에 구만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이 AI 열풍에 대한 낙관론이 이어지면서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에 가려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삼성전자가 저점을 다지고 하반기 성장세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구만전자 가능성을 거론하며 기대감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200원 오른 6만 9,8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3일 장중 5만 800원까지 밀리며 5만 전자를 위협받았지만 이후 5만 원 초중반대를 유지하며 3분기를 기점으로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지난달 28일에는 파운드리 부문에서 테슬라와 165억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세가 본격화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역시 달라진 행보를 보였는데요. 상반기 삼성전자 주식을 3조 9,200억 원가량 팔아치웠지만 3분기에 들어서는 2조 5,570억 원에 사들이며 순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와 맞물려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HBM4 양산 본격화와 또 파운드리 고객 확대를 기반으로 반도체 업황 반등에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KB증권은 29일 리포트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이날 종가 기준으로 약 30%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키움증권도 목표 주가를 기존 8만 9천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반도체 업종의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이번 낙관론의 배경에는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반도체 성장세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난 28일 엔비디아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56% 증가한 46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다소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한때 3%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AI 반도체 수요의 지속성을 강조하자 낙폭은 0.79%로 축소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AI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대중국 수출이 재개된 H20 칩과 관련해 향후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매출 증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H20 판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중 수출 승인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H20에는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HBM3가 탑재될 수가 있어서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관측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차세대 제품인 HBM4도 엔비디아의 내부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4분기 공급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 중인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에는 5세대 HBM3E가 또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루빈 칩에는 6세대 HBM4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HBM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일시 나노미터 기반 HBM4 개발 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내년 평택 신규 증설을 통해서 내년 HBM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HBM4 생산 수율이 안정화되면 내년 HBM 공급량은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유학 키움증권 연구원도 삼성전자 HBM4가 발열 문제 없이 또 성능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엔비디아 루빈 플랫폼 내 점유율이 30%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시장 점유율 확대와 파운드리 고객 다변화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반도체 호황의 수혜와 함께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은 테슬라와 애플에 이어서 퀄컴까지 신규 고객으로 확보하며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림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 이미지 센서까지 텍사스 파운드리 팹을 통해 글로벌 고객 사양 파운드리 장기 공급 계약을 연달아 확보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2분기 일회성 비용 인신과 더불어서 최근 라인 가동률이 반등하고 있어서 3분기에는 파운드리 적자를 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줄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 최근 마이크론 모바일 낸드 사업 철수와 중국 내 구조조정은 낸드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유학 키움증권 연구원은 HBM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107% 급증하고 모바일 디램 가격이 15% 상승하면서 범용 디램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며 비메모리 부문에서는 엑시노스 2500 CIS 판매가 확대 이어지면서 적자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 주가는 여전히 PBR 1.2배 수준에 머물러서 역사적인 평균 대비 저평가돼 있다며 3분기 실적 반등과 HBM4 점유율 확대, 파운드리 신규 고객 확보가 맞물리며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을 82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을 9조 원으로 전망하며 컨센서스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증권정보업체 FN가이드가 추정한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은 82조 1,390억 원, 영업이익은 8조 7,665억 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방위 산업에 대한 이야기 들고 왔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이 유럽 시장을 공략하며 폴란드에서 모였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방산업계가 올해 하반기 폴란드에서 식지 않는 K 방산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국내 방산 기업들은 폴란드에 집결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달라진 존재감을 확고히 하겠다라는 구상입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계는 9월 2일에서 5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급 방산 전시회인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MSPO 2025에 총 출동합니다. MSPO는 1993년부터 폴란드에서 개최하는 폴란드 최대 규모의 국제 방산 전시회인데요. 올해 33회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폴란드 국방부와 국영 방산 그룹인 PGZ가 공식 후원하며 유럽 전시회 중 파리, 런던의 무역 전시회에 이어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전시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화방산 3사, 그리고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풍산 등 국내 방산업체들이 대거 출격하는 이번 전시회는 단순 홍보를 넘어 현지 합작, 생산 등 실제적인 협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직접 전시장을 찾아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만나 기술 지원 방안과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WB그룹과 유도탄 생산 협력 MOU를 체결한 뒤 올해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실제적인 협력 사례가 나타나면서 이번 전시회를 맞는 국내 방산업계 기대도 남다른데요.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통합 부스를 마련하는 한화방산 3사는 8조 원 규모의 폴란드 잠수함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으로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확실히 눈도장을 찍을 기회가 된 것입니다. K방산의 큰 손으로 떠오른 폴란드는 국내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폴란드는 현대로템의 K2 전차와 한화의 K9 자주포,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경공격기 등을 도입을 했습니다. 폴란드의 대규모 방산 계약으로 한국은 지난해 단숨에 세계 10위 군수품 수출국으로 올라섰는데요. 폴란드가 한국 방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넘습니다. 특히 지난달 현대로템은 이달 초 폴란드와 9조 원 규모의 K2 전차 2차 계약을 맺으면서
단일 방산 수출로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대로템은 올해 최대 크기의 전시관을 마련해서 이 폴란드 시장에서 공고한 위상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공격적인 군비 증강으로 폴란드가 유럽 지역에서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주요 무기 공급국인 한국의 위상도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폴란드를 교두보 삼아서 국내 방산업체들이 발빠르게 유럽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루마니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K 방산에 잇따라 현지 생산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면서 신시장 진출에 대한 분위기는 이미 조성된 상태인데요.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와 인접국이 방위비를 지속 확대 중이라는 점도 국내 방산업계엔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략적인 창구로서 MSPO에 참석한 국내 기업들이 이번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22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수주 계약 이후 K방산의 위상이 달라졌다며 동맹 관계에서의 군 현대화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유럽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일 좋은 기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울산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SK그룹의 이야기입니다. 울산에는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인프라들이 세워지고 있는데요. 마치 콜로세움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원통형 건축물이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보인다고 합니다. 바로 SK가스가 구축 중인 LNG 탱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울산광역시에서는 전기 먹는 하마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먹여 살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인프라들이 세워지고 있는데요. SK그룹이 SK AI 데이터 센터 울산을 선택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내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부지 바로 옆에 이 같은 전력 생산 인프라가 함께 준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이 급발전하면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 센터가 새로운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와 비교해 수십 배에 달하는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만큼 전력 효율성과 안정적인 공급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인근 전력 공급이 한계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수도권에 새로운 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건 사실상 불가하고요. 이에 기업들은 새로운 전력 공급원을 찾아서 지방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SK그룹은 에너지 자급이 가능한 울산을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 부지로 낙점했고 또 AI 전용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섰습니다. 2027년 말 가동을 목표로 이날 첫 삽을 폈다고 합니다. 단순히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울산의 제조업 인프라와 결합해서 제조 AI 혁신을 주도하는 것이 SK그룹의 목표라고 하는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발벗고 나서 아마존 웹서비스와의 협력을 이끌어낸 것도 이 같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SK그룹이 만들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와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 데이터 센터는 주로 웹 호스팅,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때문에 CPU 중심의 범용 서버를 주로 활용하면서 이 렉당 전력 소비량은 8에서 12kW 수준입니다. 반면 AI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 AI 모델 훈련, 추론, 자연어 처리, 이미지 영상 인식 등 막대한 연산이 필요한 작업에 특화돼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GPU와 같은 AI 가속기가 필수적이고요. 이로 인해 전력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상용화된 AI 데이터 센터의 렉당 전력 소비량은 20에서 40kW를 넘어가는 수준이고 향후에는 100kW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만큼 냉각 용량 또한 일반 데이터 센터의 4배에서 10배 이상인 서버 렉당 40에서 100kW의 용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처럼 고밀도로 전기를 사용하는 AI 데이터 센터는 냉각 기술도 일반 데이터 센터와는 다른데요. 기존의 공기 냉각 방식으로는 렉당 40kW 이상 전력의 소모량을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결국 액체를 활용한 냉각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SK가 울산에 짓는 AI 데이터 센터는 공기와 액체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냉각 방식을 적용해서 GPU를 효율적으로 냉각하게 됩니다.
SK그룹이 울산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울산에는 SK그룹 계열사인 SKMU가 보유한 LNG, LPG 복합 발전소, 1.2기가와트 수준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인 UGPS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역전기 사업자인 SKMU는 한국전력의 전기료에 준할 정도로 저렴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데요. 이에 더해 향후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이 되면 고객과 직접 전력 요금제를 협상하는 등 전력 계약의 유연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텍사스, 말레이시아 등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유 또한 해당 지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조정민 브로드밴드 AIDC 기획본부장은 울산은 LNG 터미널, LPG 저장 시설, 복합 발전소 등 탄탄한 에너지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며 향후 900메가와트까지 확장이 가능한 부지도 확보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확장성 측면에서도 큰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울산이 AI 데이터 센터의 최적지로 꼽히는 또 다른 이유는요. 제조업의 메카라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인데요. AI는 이제 소프트웨어 영역을 넘어서 제조업 현장에 직접 적용되는 단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국내 대표 제조업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AI를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 공정 자동화 등 다양한 제조 AI 사례를 발굴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설립되는 SK AI 데이터 센터 울산의 첫 고객은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사업자 중 하나인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와 15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울산에 아마존 웹 서비스 AI 존을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그에 따라 SK AI 데이터 센터 울산 또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 요건에 맞춰 설계, 건립됩니다. SK AI 데이터 센터 울산은 완공 이후 기본적으로 국내 AI 수요를 중심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 울산은 국제 해적 케이블 육양국이 있는 부산과도 불과 40km 거리를 두고 있고요. 또 SK AI 데이터 센터 울산을 기반으로 향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초고속 국제 연결이 가능한 APAC AI 허브로의 도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SK와 아마존 웹 서비스 간의 투자를 통해서 SK AI 데이터 센터 울산이 향후 30년간 약 7만 8천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5조 원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SK는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에 AI 혁신 거점을 확대해서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창원 SK 스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착공하는 SK AI 데이터 센터 울산은 단순히 건물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의 근간을 세우고 미래를 구축하는 중요한 인프라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기념사를 통해 SK AI 데이터 센터 울산 구축은 지역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되는 동시에 국가적인 관점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데이터 센터 허브로 도약할 기회이다. 울산시와 SK그룹이 협력해온 전략적인 기반 위에 AIDC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신산업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볼 소식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금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1년 이내 4,000달러 돌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 선물은 29일 온스당 3,530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는 역대 마감 최고가입니다. 금 선물과 더불어서 금광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활황입니다. 금 가격과 금광업체 주식이 동시에 투자하는 전략 ETF는 같은 날 61.87달러로 3.6% 상승 마감했는데요. ETF 체크 기준 지난 1개월 성과는 21.7% 상승으로
147개 멀티자산형 ETF 중 1위입니다. 연초 대비 성장률은 11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금과 더불어서 은 관련 상품들도 동반 상승 중에 있는데요. 최근 신규 상장된 앰플리파이 SILJ 커버드콜 ETF는 은 커버드콜 옵션 전략 추가 상품입니다. 최근 8월 중순 이후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다 지난 29일엔 5%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금과 은 가격은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자 강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근원 PCE 가격 지수는 7월 시장 예상과 같은 전달 대비 0.3% 상승에 그쳤는데요. 이에 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자 금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치적인 이유도 작동했습니다.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근거로 내년 상반기까지 금값이 4,000달러를 찍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의 블랙의 소식부터 금값 사상 최고치 경신 소식까지 만나봤는데요. 심희진의 체크체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